성장세 하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초보 창업가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피디입니다. 네, 사업가 뜸북입니다. 네, 엔잡러 파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 요금 인상 논란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왕장사 단톡방에 그 사장님들 방과 그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자 방이 있는데 사장님들 방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배달의 민족 이야기잖아요. 네. 깨봉님이 특히나 많은 내용 주시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우리도 이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약간 원래 예상했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가격을 계획 없다. 그렇죠. 올릴 계획이 없다 했는데 뒤통수를 그냥 딱! 너무 했지. 아니 이게 결정 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정이 나서 오픈까지 했다가 지금은 사과를 하고 다시 이걸 철수하겠다. 좀 이럴 줄 몰랐던 거야? 아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달앱 하시는 사장님들 방에서는 좀 나는 이게 낫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중요한 건 시기도 시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아하. 배달이 불티 나니까는 그렇죠. 이때다 싶었나? 아니 뭐 배달의 민족이 대한민국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가적인 이런 분위기를 봐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뭐 건물주들은 사실 월세도 낮춰주고 금일봉도 주고 이러는데 눈치가 없어. 그치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독일에서 와서 그런 건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잖아. 뭐 헤드에서 결정하고 그런 건가? 아니 정서라는 게 있는데 민족이라는 정서를 해놓고 아니 근데 민족은 독일에서 다르지 왔다고 않지만. 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운영하는 거는 원래 그렇지. 대표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네. 아니 스스로 올릴 일 없다라고 해서 그걸 다 순진하게 믿는 건 아니었지만 또 시기라는 게 있고 뭐 반년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군대 그건 가겠다 그렇다. 하고서는 이빨 뺀 느낌. 그렇지. 군대 가겠다. 나 크리스천이다라고 해놓고 외국으로 가는 거랑 똑같죠. 이야, 진짜.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궤심죄가 더한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맞아. 봤을 때. 궤심죄야. 그래서 그걸 반해서 막 이재명이 경기도 내에서 그렇죠. 배달앱 만들겠다고 막 그런 그렇죠. 얘기하고 경기도에서 이제 저는 근데 이 시기가 새로운 앱에 새로운 배달 앱이 뚫고 나올 때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항상 왜냐면은 뭐가 잘 될 때 1인자는 없더라고요. 1인자가 없고 항상 뭔가가 흔들릴 법했을 때 치고 나 페이스북이 다 먹을 것 같았었는데 또 뭔가 아니었고. 인스타가 물론 가져갔지만 인스타에서 저는 지금의 시기를 뭐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적으로 뭐 독점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자본주의냐 뭐 공산주의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되는 약간 저는 그 기로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국가에서 그런 공공앱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겠구나. 근데 지자체에서 하면 진짜 느리게 수정되잖아요. 근데 이게 공공앱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은 지자체가 하는데 그걸 이제 민간인 그 사업체에서 맡기기 때문에 경쟁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나 이런 비용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 곳에다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 문제는 그래도. 너무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을 더 옥죄는 맞아. 게 생기니까 이슈가 되고 이재명도 못 보겠다. 너무 너네 그러는 거 못 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 해요. 일단 독과점이 문제가 되니까 맞아요. 아무리 뭐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맞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오픈 리스트가 예전에는 위에 3개 딱 해서 6.8% 돈 내는 거였는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88,000원만 내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월 88,000원? 네. 그럼 내년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너네 다 5.8% 내자. 매출의 5.8%예요. 매출의 5.8%요. 5.8%요. 근데 거기다 부가세까지 내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결제 외부 추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천만 원 매출되면은 190만 원 정도가 수수료예요? 네, 내야 되는 거예요. 월세야 월세.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월세 내고 들어가는 거랑 사실 그렇죠. 다르지는 맞아요. 않은 그러니까 플랫폼 느낌이죠. 월세인 네. 거죠. 그렇죠. 플랫폼 네. 월세를 내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 큰 사람은 엄청나게 더 커진다는 거죠.
1억이라면 그렇죠. 거의 뭐 예전에 프랜차이즈들이 극성을 할 때 뭐 3% 5%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매출의 5%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에 뭐 2%도 되고 뭐 아예 매출의 수익을 가져가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플랫폼에서 5.8%를 내라고 하니 사실은 정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100이라고 했을 때 5.8% 수수료 그리고 또 거기에다 또 자기 월세 내야 될 거고 이것저것 다 빼면 우리 장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배달의 민족을 안 쓰면 안 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사람들을 거부하기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본 기싸움이야. 누구랑? 그 필요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 앱과 사용자의 기싸움이잖아요. 왜냐면 사실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뭐 배달민족 더러워하면 안 하면 돼. 그렇지.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너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배달의 민족은 그러면 이렇게 여기 월세 비싸면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월세 빼고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그 집에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공의 앱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난 그거 답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왜냐면 캐나다가 공공 스타일이잖아요. 공공 스타일.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더디지 않고 군산에서 시작된 앱은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계셔서 지역에서. 네, 그거 개발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고 수수료 없고. 그리고 거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배달의 민족은 돈을 낸 만큼이잖아요. 오픈 리스트에서 돈 더 많이 내면 위에 상에 뜨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지역 개발, 그러니까 거리 위주예요. 그래서 공공 앱은 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상회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여기서 치킨 하면 내 가까운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대안을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공공의 돈으로 대겠다는 거고 그게 개발비가 2억 미만인데 1억 5천에서 군사는 개발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2억 정도가 드는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세금을 또 쓰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가 시민이거든요. 맞아요. 자영업자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좋지만 나중에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이제 똑같이 불만 본 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불만 본 적이니까 그렇죠. 불만들이니까. 그리고 또 제3의 뭐가 또 나왔으면 좋겠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사실 요기요나 이제 배달통은 하는데 안 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으로만 의지해서 매출 내고 있는 사장님도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 싫으면 나가 이러면 되는데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가서 전단지를 돌려야 될지 지금까지 손님들 리뷰 이런 거 다 헤게모니는 다 여기 갖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 모든 거 중요한 거는 다 배달의 민족 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래가지고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그걸 의식해서 사과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의식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 무서워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쨌든 그렇게 아주 한 방에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 중에 그래도 배민이 그걸 수용했다는 게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냥 한번 던져본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과합니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독과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은 거라서 이재명 지사가 요 얘기를 하니까 바로 태세 전환을 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대안을 안 내놨거든. 회의하겠죠 뭐. 예전 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아주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지금 회의를 하겠죠. 역시 발표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진실인데 어렵죠. 잘 나갈 때 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나갈 때 더 크려고 하니까 욕심이 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막 많은 돈을 주고 샀잖아요. 배민을. 그러니까 그 팀은 마이너스 지 않을까? 그냥 우리 그렇지. 건물주도 그렇지. 빚 내고 사가 아니 그래, 맞아. 돈 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얼마였지? 여기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할게요. 50억을 줬어. 30억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30억을 주고 샀어. 그럼 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없으니까 우리를 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장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원동력으로 하는 것이냐가 또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없지만 결과 지금에 왔을 때 3개월 후에 이런 지금 부스럼이 벌써 났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CEO라고 해서 뭐 사실은 밥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회사는 평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좋은 회사가 100년을 가는 건데 저는 뭐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공공의 앱이 어떻게 될지 잘 헤쳐나갈지 회사가 얼마나 좀 지혜로운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지역 앱 정말 찬성인 게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해봤는데 사실 저도 광고를 하는 거 아니까 진짜 믿기지가 않고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들이 있고. 그치. 1시간 걸려요 주말에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지. 가까운 지점 내에서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배민에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배민에서 보고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배민의 맞아. 리뷰만은 못 믿겠으니까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번 보고서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갔다 왔어요라고 네이버에 올릴 때 그것도 광고일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실제 사진을 더 잘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검색한단 말이죠. 내가 여기다 주문해도 결국에 오는 곳은 한 곳일 수가 있고 저번에 에어컨 하시는 분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핸드폰이 10개래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한테 노출될 게 많잖아요. 웹사이트도 그래요. 박스 같은 거 제가 주문할 때 온라인 쇼핑몰 할 때 맞아, 그냥 맞아. 왠지 여기서 하면 여기만 맞아. 하면 왠지 속이는 것 같아. 다른 데 가본단 말이죠. 다른 데 주문했어. 근데 살짝 달라. 가격이 이건 달라. 여기서 비싸게 하고 이건 여기서 비싸게 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뭔가 디자인이 싸해가지고 뭔가 같은 느낌이 나는데 하고서 밑에 사업자를 보니까 같은 곳인 맞죠?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뭐냐면 몰아주기 하는 거야. 10개의 내 아이디로 가격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가 또 똑같은 상품인데 저렴해. 그럼 여기로 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그렇고 저도 요즘에 뭐 봉투 제작하느라고 해서 엄청나게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치 위에서 맞아. 보면 여기로 가 그럼 거기로 가 있는 거야 내가 맞아, 사실은 맞아. 그래 갇혀 트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대문 가도 같은 사장님이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럼요. 강남의 핸드폰도 가게 똑같은 데인데 결국엔 하나로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맞아요. 이제 충격인데. 이 공공 앱을 개발할 때 그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다 들어보고 그래서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위치 기반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 어느 정도 공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점은 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거 항상 좋은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다음 주제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예, 다음 주제는 바로 이제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대해서.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 리뷰의 시대가 왔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